126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2위 부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남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최근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대략 100개인데 이 중에서 10개는 매우 유망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이 낭비돼도 빠른 백신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7개의 백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야 투자자를 모으고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맞춤형 공장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자신이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7개의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7개의 제약회사 중 한 곳이라도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빌 게이츠가 예측한 백신 개발 시기는 2021년 9월, 지금부터 약 1년 5개월, 즉 515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앞으로 515일 동안 외출 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손을 너무 자주 씻어 핸드크림을 발라도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500일 넘게 지속된다 생각하며 정말 답답하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빌 게이츠의 투자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연구자님들 파이팅!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측이 실제 한국에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과학저널이 바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개죠. 이 중에서 셀에 놀라운 한국의 개발 결과가 바로 어제 날짜로 실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과 장애실 서울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권위지 셀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데다가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 내용이 현재 전 세계를 대공황에 빠지게 만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우리 세포 내에서 융합과 삭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 재조합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문제의 RNA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라 전했습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은 이번 연구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문제의 유전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세밀한 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들이 어떻게 증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전세계 개발자들이 수백 일의 시간을 쏟아부어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시행착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죠.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에 대한 전세계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과학 미디어 phys.org는 한국이 발표한 결과를 즉시 이렇게 집중 보도하며 한국 연구팀이 이번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렉컴페어리 운영하는 레버러토리 이퀴먼트도 한국의 개발을 속보로 다루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문제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했을 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었다며 한국 연구원들이 이를 밝혀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다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저널 셀은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피어 리뷰라고 해서 같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논문을 사전에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셀은 워낙에 전세계 과학자들의 꿈의 학술지이다 보니 매월 200편이 넘는 논문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만 피어 리뷰 단계로 채택되고 이 중에서도 다시 25% 정도만 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한국 연구팀의 발표는 이 피어 리뷰라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게재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한국 연구팀의 놀라운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진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자 라며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100%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상황이 완화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돼 손해를 본다 라는 개발자들의 걱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하자,
우리가 진단키트와 시약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전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개발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민족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 라인강의 기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준 한국. 이번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구해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6일 기준 영국은 전날 3,802명이 늘며 총 확진자 수가 51,608명이 되어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세자와 보건부 장관도 확진된 데 이어 존슨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6일 오후 증상이 악화되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직무대행을 요청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영국 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를 확대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랍 장관은 영국에서 한국과 같이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영국 내 상황에 대해 위로를 표하고 존슨 총리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나라는 영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와 쿠웨이트도 연달아 한국산 진단키트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모로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도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에 휴지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각 나라의 SOS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과 식량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이 풍부한 한국에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가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한국에 휴지를 있는 대로 수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전북 군산에서 생산한 홈플러스 롤티슈와 갑티슈 2000세트가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 사태가 지속되면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2018년에 수출한 쌀만 6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쌀 수출 금지에 타격을 입은 홍콩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쌀은 해외에서 중국 동남아 쌀보다 두세 배 비싸서 수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판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 냉동만두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며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가량 늘었고 3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한국 손소독제도 유럽 등 이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며 3월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은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수출량이 늘었고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최근 사태에 대한 불확성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128.36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불확실성 지수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확실성 수준이 8.7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놀라운 시민의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방역대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6일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 통제하는 포괄적인 방식에 있어서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지금 시점에서 열악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더운 날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검사비 75달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노동자 평균 월급이 하나로 66,000원인데 보통 한 달 반의 월급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검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아프리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7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내 감염병 진단 전문가 이영민 연세대 교수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해낸 비결은 새벽에도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검체들은 새벽 1시쯤 결과가 나오고 새벽 2시 검사는 새벽 5시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진단검사 전문의가 판독하는 과정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방역을 성공한 데는 이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한 해외 언론은 전사 영웅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에 한 기자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얼마나 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잡니다.